안녕하세요. 자, 2024년 CTA 세무사 3월 봄기본종합반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자, 보통은 우리 봄기본종합반을 5월에 보통 많이 하죠. 저희는 2달 빨리 3월 달에 봄기본종합반을 시작합니다. 자, 3월 봄기본종합반 설명회. 자, 일단 첫 번째로 CTA, 우리 세무사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볼게요. 자, 일단 시험 일정은 1차 시험은 보통 3월 말에 접수를 해서 2024년 같은 경우는 5월 4일 날, 토요일 날 시험을 보고요. 2차 시험은 7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접수를 해서 2024년 같은 경우에는 8월 10일 토요일 날 시험을 보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는 2025년도에 시험을 볼 거예요. 그런데 아마 2024년도에 있던 이 일정이 2025년도에도 비슷하게 진행될 거기 때문에 2025년도 5월 초에 1차 시험을 보고 2025년도 8월 초에 2차 시험을 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얼추 맞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시험은 5월 달과 8월 달에 1차와 2차 시험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정보를 좀 얻으시기 바라고. 자, 우리 세무사 시험에도 영어 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있죠. 자, 영어 시험을 대체하기 위해서 토플, 토익, 아니면 탭스 이런 점수들을 가지고 대체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토익은 700점, 토플 같은 경우에는 IBT 71점, 탭스는 340점 이런 기준 점수들이 있죠. 대부분 토플을 많이 보고 하던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놔야 될 거는 예전에는 영어 시험 성적이 2년만 유효했는데 이제 5년간 유효하게 바뀌었어요. 5년간. 자, 근데 5년간 유효하게 바뀌었다고 해서 내가 2025년도에 시험을 볼 건데 그럼 2020년도, 2021년도 이럴 때 시험 본 게 유효하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뀐 게 작년에 바뀌었기 때문에 전진법처럼 적용이 돼요, 얘가. 그래서 우리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행된 공인어학 점수를 가지고서만 쓸 수 있어요. 2021년도 점수나 2020년도 점수는 내가 쓸 수 없다. 2022년도 1월 1일 이후에 내가 받은 점수가 토익을 봤는데 730점짜리가 있더라라고 하면 그거는 여러분이 등록해서 쓸 수 있지만 2021년도에 본 거는 못 쓴다라고 하는 거를 꼭 명심하도록 하시고 2022년도 1월 1일 이후에 그 받은 공인어학 점수가 없는 분들은 이 어학 점수를 빨리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합격 요건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보면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있는데 1차 시험은 객관식 필기 시험으로 진행되고 있죠. 1차 시험 보통 4과목이 진행돼요. 4과목이 객관식 필기 시험으로 진행되는데 과목별 과락 없이 여기에 과락이라고 하는 건 40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목별로 100점 만점에 40점 미만의 점수가 없이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들을 절대평가를 모두 다 합격시켜요. 그게 이제 1차 시험과 관련돼서. 그래서 1차 시험은 해마다 약간 난이도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합격생이 약간 좀 달라져요. 2023년도에는 예를 들어 2천 몇백 명이 됐다라고 하면 그 전에는 3천 몇백 명이 될 수도 있고 약간 이게 들쭉날쭉해요, 약간. 평균 6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꽈락 없이 모든 과목이 꽈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2차 시험은 주관식 필기 시험인데 2차 시험 역시 4과목이죠. 회계학 1부, 2부, 세법학 1부, 2부 이렇게 4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차 시험 역시 과락 없이 모든 과목이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다 합격을 시켜줘요. 합격. 자, 근데 2차 시험 만약에 평균 60점 이상 사람이 우리가 원하는 최소 선발 인원에 못 미쳤다라고 하면 미달하는 경우에 선발 인원까지는 과락 없이 여기 평균 점수가 높은 사람들서부터 먼저 채워줘요. 예를 들어서 2차 시험을 우리가 700명을 뽑아야 되겠어요 라고 공고를 했는데 2차 시험에 과락 없이 평균 60점을 넘긴 사람이 500명밖에 안 되더라라고 하면 200명은 60점 이하라고 해도
뭐 시험 잘 본 사람, 꽈락 없이 60점 이하생들 중에서 200명을 내가 뽑아가지고 700명 채우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튼 뭐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차 시험, 2차 시험 모두 다 관계없이 그냥 모든 과목이 괄악 40점, 40점 없이 나는 평균 60점 이상 맞으면 세무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전략을 짤 때 평균 60점을 어떻게 내가 넘길 건가라고 이렇게 전략을 짜는 게 좋겠죠. 자, 근데 여기서 반드시 명심할 거는 괄악 없이예요. 내가 아무리 평균 70점을 받았다고 해도 한 과목이 39점이야.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과목에서 괄악은 없어야 돼요. 괄악 없이 평균 60점을 내가 어떻게 맞을 건가라고 하는 것을 열심히 고민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세무사 시험 1차 시험은요. 1교시와 2교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2교시의 시험 보는 거예요. 1교시는 9시 30분부터 10시 50분까지 80분 동안 시험을 보고요. 재정학과 세법학 개론을 시험을 봐요. 100점, 100점 이렇게 40문제씩 구성되어 있죠. 2교시는 11시 20분, 쉬는 시간이 30분이죠. 그죠? 11시 20분부터 12시 40분까지 80분 동안 2교시 시험을 보죠. 회계학 개론, 그 다음에 상법, 행정소송법, 민법은 선택 과목으로 이 3개 중에 1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행정소송법을 선택할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나는 상법을 선택할 거예요. 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 뭐 민법을 선택할 수도 있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근데 행정소송법이나 상법을 많이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튼 행소법이나 상법 같은 거를 선택해서 그 과목 하나만 보는 거예요. 여튼 회계학 개론과 그 선택 과목 하나를 80분 동안 시험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무사 시험은 1차 시험에는 점심시간이 없어요. 그냥 2교시까지 보고 점심 먹기 전에 12시 40분에 시험 땅 보고 땡 하고 끝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지금 봐야 될 게 시험 시간이에요. 80분. 1교시, 2교시 다 80분. 시험 문제는 재정학 40문제, 세법학 개론 40문제. 회계학 개론 40문제, 여기 있는 상법 뭐 40문제. 이 80문제를 80분 내에 풀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세무사 준비하는 친구들이 회계사 준비하는 친구들보다 시험에 대한 압박은 더 셀 수 있어요. 시간에 대한 부담이 더 셀 수 있어요. 이게 시험 시간이 너무 짧아. 80문제를 내가 80분 동안 풀어야 된다는 소리는 한 문제를 1분 내에 못 푸는 거잖아요. 답안지 쓰고 뭐 그러니까 답안 체크할 마킹할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한 50초 내에 풀어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이게 프레셔가 굉장히 커요. 알고 있지만 시간 때문에 못 풀어서 떨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무사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은 시험을 80분 내에 내가 80문제를 소화해야 된다. 세법 40문제, 재정학 40문제를 내가 80분 동안 소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는 거는 정말 빨리 풀어낼 수 있는 이런 훈련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1차 시험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2차 시험은 자, 1, 2, 3, 4교시 이렇게 하루에 보는데 하루에 요 4과목을 봐요. 자, 1교시가 회계학 일부. 중급 회계학, 원가 관리 이게 2개가 합쳐져서 회계학 일부라고 구성되어 있죠. 보통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이렇게 회계학 일부 시험을 보고요. 30분 동안 쉬는 시간이 있고 2교시가 회계학 2부. 회계학 2부라고 하는 건 이제 세무회계와 관련된 거예요. 우리 이거를 세무회계. 가서 법인세와 관련돼서 법인세 산출세액을 어떻게 산출할 건가, 소득세, 부가세 같은 거 계산하면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런 거와 관련 세무회계와 관련된 게 이제 회계학 2부 11시 30분부터 13시까지, 1시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1시부터 2시까지는 점심시간, 요 2교시까지 보고 점심을 먹어요. 그 다음에 3교시에는 세법학 1부. 세법학 1부와 세법학 2부는 그 썰을 풀어내는 거예요. 이건 이제 약간 썰을 풀어내는 이런 형태의 여기 세무회계는 계산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요. 세법학 1, 2부는 이 세법을 썰로 풀어내는 이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법학 1부에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증세법 이런 게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세법학 2부는 부가세, 개별소비세,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뭐 조세특례제한법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야 되는 게 2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3교시는 14시, 2시부터 3시 반까지, 15시 30분까지, 4교시는 16시부터 17시 30분까지 해서 이렇게 하루 만에, 토요일 날 하루 만에 이렇게 4교시까지 시험이 진행되고 있죠. 2차 시험 볼 때는 도시락을 싸가야 돼요. 2교시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점심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자, 1차 시험은 도시락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우리 바른 생각에 CTA, 세무사 합격 프로그램은 보통은 세무사 시험을, 세무사 본기본 종합반을 5월에 시작하죠. 5월에 시작하는데 저희는 3월에 시작해요. 2달 빨리. 3월에 시작해서. 왜? 여러분들의 합격 확률을 높여야 되잖아. 아까 봤듯이 이게 80분 내에 80문제를 풀어내야 된다는 거는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회계사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게 시험이 워낙 시간이 짧아서. 그럼 내가 알아도 못 풀 수도 있어요. 아는 거를 얼마나 빨리 풀어낼 수 있니?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준비해서 나중에 뭐 객관식도 가서 막 듣고 뭐 이게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빨리빨리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이 함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시험을 하는 게 훨씬 더 합격 확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이 3월 달에 나 5월 달까지 기다려야지라고 기다리지 마시고 3월 달에 빨리 준비하세요. 빨리 준비하셔서 빨리 공부를 빨리 시작하셔서 익숙하고 친숙해진 다음에 시험장에서 빨리 풀어낼 수 있는 이런 습관을 빨리 들이시는 게, 이런 훈련과 연습을 빨리 시작하시는 게 합격 확률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3월 본기본 종합반이 3월부터 9월 달까지 진행될 거고요. 9월, 10월, 11월 달은 심화 종합반이라고 해서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이게 풀어내기 좀 어렵잖아요. 빨리빨리 풀기 좀 어려운 것들은 집중해서 좀 연습을 더 시키는 거죠. 더 시키고, 객관식 종합반에 이제 객관식 문제풀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를 가르쳐 줄 거고, 파이널 리뷰반, 진도별 모의고사를 보고 또 전범위 모의고사를 보고 하는 이 파이널 리뷰와 모의고사반이 이제 3월, 4월 달에 진행돼서 5월 초에 이제 여러분이 1차 시험을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래서 1년 스케줄은 이제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러분은 그 중에 이제 여기 있는 3월 범기본 종합반 요 코스에 여러분이 지금 들어올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개강일은 24년 3월 18일이 개강일이고요. 접수는 현재 접수 중에 있어요. 여러분이 바른생각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접수를 하시면 되고요. 강의 일정은 24년 3월 18일부터 시작해서 9월 10일까지 이렇게 강의가 진행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는 두 가지 컨셉으로 약간 섞여 있는데, 하나는 오프라인에서 100% 현장 강의만 하는 것들이 구성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강의를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듣고 오프라인에서는 현장 문제풀이 강의, 오프라인은 진도별 모의고사를 보고 그거를 확인하는 이런 두 가지 형태의 강의가 콜라보레이션 돼 있죠. 자, 보통 온라인 강의로 구성되는 거는 우리 중급 회계가 온라인 강의로 구성돼 있어요. 중급 회계는 아마 이제 미리 공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하신 분들도 있고 내가 학원에서 개별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사람마다 약간 범위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시험을 또 중급회계 한 3번 들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번만 들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반 정도 듣다 만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회계 원리만 들었던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게 사람마다 워낙 이게 진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차라리 혼자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중급회계는 여러분이 동영상으로 공부를 하고, 대신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잘 알기 위해서 진도별 모의고사를 우리 11회에 걸쳐서 진도별 모의고사를 볼 거고요. 진도별 모의고사를 본 다음에 그 강의를 김현식 선생님이 와서 현장에서 얼굴을 마주 보면서 현장에서 직접 강의를 좀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급회계는 온라인으로 여러분이 각자 공부를 하고, 진도별 모의고사를 11번을 통해서 현장에서 만나서 강의 평가를 듣는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과목, 원가관리회계, 세법, 재정학 혹은 그러니까 우리 선택 과목 중에 상법이나 행정소송법 이런 건 이제 현장에서 강의가 이루어진다라고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보통 이게 시간표는 중급 회계가 3월 달에서 5월 달까지 진행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행소법, 그 다음에 재정학, 뭐 상법, 원가회계, 세법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진학이 되어 있는 것들은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바른 생각에 오셔서 직접 오셔서 이제 수업 오프라인 수업으로 진행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적절하게 잘 배합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바른 생각의 3월 본기본 종합반의 특장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바른 생각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소수 정예 밀착 관리예요.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을 직접 밀착 관리를 할 거예요. 네, 한 교수님당 소수의 인원으로 20명 이하의 소수의 인원을 맡아서 여러분들의 합격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직접 체크도 하고 여러분이 약간 푸시도 하고 뭔가 좀 쪼기도 할 거고 직접 약간 스킨십 같은 걸 여러분과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수 인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두 번째, 바른 생각의 학습 관리.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 내용인데, 자, 첫 번째는 동영상 학습 진도를 통해서 과목별 학습 진도를 관리한다라고 나오는데, 예를 들어 우리 중급회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보통 동영상으로 공부하고 진도별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동영상으로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나와요. 그걸 통해서 어디까지 공부했는가라고 하는 걸 담임 선생님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원래 우리 20강까지 공부하고 진도별 모의고사를 봐야 되는데 얘가 15강까지밖에 공부를 안 했어. 16, 17, 18, 19, 20은 없네? 그러면 이제 콜이 가겠죠. 전화가 갈 거야. 전화가 가서 이제 야, 너 이거 공부 왜 안 했니? 나 이거 너무 잘 알아서 이거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이제 내가 무슨 일이 생겨서 공부를 못 했어요.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욕을 좀 먹겠죠. 욕 좀 먹고 이제 야, 너 똑바로 공부해.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언제까지 어떻게 채워 가져와야 돼. 공부할 수 있게 뭐 푸시를 계속 하겠죠. 그래서 학습 진도를 통해서 과목별 학습 진도 관리를 좀 할 수 있고요. 자, 이게 진짜인데. 자, 엑셀러레이터. 진도별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목별로 이해도를 관리한다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이 다른 데는 이건 없어요. 바른 생각에만 있어요. 우리가 그 바른 생각에서 여러분 태블릿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거를 이제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진도를 나갔어요. 그럼 오늘 공부한 거를 복습해야 되겠다.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중요한 것들, 예를 들어 가로 안에 뭐 넣기, 아니면 여기 있는 무슨 뭐 이렇게 OX 문제 이런 걸 오늘 배운 것 중에 정말 제일 중요하고 근간이 되고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이 엑셀러레이터를 통해서 쉽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다시 넣을 수 있도록 구성해서 여러분이 그 태블릿을 가지고 이거를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복습을 이제 수업 들은 다음에 엑셀러레이터를 통해서 복습을 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한 다음에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 풀이가 있어요. 풀 문제들이 거기서 이제 우리 그 태블릿에 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문제들을 풀어보는 거예요. 풀어봐서 어떤 문제는 맞고 어떤 문제는 틀리고 뭐 그러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틀린 문제를 갖다 놓고 보고 있으면 이거는 다 틀렸네, 거의 다 틀렸네. 맞은 정답률이 뭐 10%밖에 안 되네. 뭐 되게 어려운 문제구나. 넘어갈 수 있어요. 어떤 문제는 봤더니 정답률이 80%야. 근데 내가 틀렸어. 내가 뭔가를 공부를 잘 못했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왜 틀렸지? 실수로 틀린 건 괜찮은데 이해를 못해서 틀린 거다라고 하면 바로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들의 그 정답률과 남들이 맞췄는지 틀렸는지 하는 것과 내가 문제 푸는 것 중에서 이게 틀렸나 맞았나라고 하는 걸 비교하면서 내가 지금 공부를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는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기는 이 문제풀이 우리 그 태블릿을 통해서 우리 앱에서 나오는 그 문제풀이를 여러분이 하게 되면요. 이 문제가 내가 틀릴 수밖에 뭐 틀려도 되는 문제구나. 꼭 맞아야 되는 문제를 내가 틀렸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점검하면서 갈 수가 있고 그보다 또 더 좋은 거는 이게 있어요. 문제별로 풀이 시간이 좀 나와요. 야, 너 이거 50초 안에 풀어야 돼. 이거는 1분 10초 안에 풀어야 돼.
라고 한 이런 문제별 몇 초 내에 풀어라 라고 하는 가이딩이 좀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문제를 맞추긴 맞췄어. 근데 60초 내에 풀어야 되는데 내가 150초가 걸려서 맞췄네? 실전에선 써먹기 어렵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이걸 내가 어떻게 60초 내에 풀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고민할 수 있겠죠. 여기 문제별로 몇 초 내에 풀어라 라고 하는 것도 같이 가이딩이 나와요. 여러분이 80분 내에 80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죠. 이런 프로그램이 아마 다른 데는 없어요. 바른 생각에만 있어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오답 노트. 오답 노트를 통한 효율적인 학습 관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요. 우리가 오답 노트를 만들려고 하면 내가 이제 뭐 틀렸던 거 그걸 복사해서 뭐 찢어가 잘라 가위로 오려가지고 붙이고 하면서 내가 뭘 틀렸는가라고 하는 거를 수작업을 해야 됐기 때문에 오답 노트를 만드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이 바른생각이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쓰다 보면요. 진도별 모의고사를 봤는데 맞은 게 있고 틀린 게 있더라. 틀린 것들은 오답 노트로 쫙 다 모여요. 그럼 여러분은 시험 본 다음에 내가 뭘 틀렸는지 다시 한번 틀린 문제를 다시 보고 싶어 라고 하면 여러분이 다시 복습을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한 파트를 공부를 다시 한 다음에 오답 노트만 클릭해서 그 틀렸던 문제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 문제들을 다시 풀어보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가위로 잘라서 오려 붙이고 전혀 이럴 필요가 없어요. 클릭 한 번 하면 오답들이 쫙 떠요. 내가 몰랐던 문제들이 쫙 떠요. 그럼 그걸 가지고 내가 다시 쭉 풀어본 다음에 또 맞은 게 있고 또 틀린 게 또 있겠죠. 2차 오답 노트 클릭하면 쭉 떠요. 더 이상 가위로 오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몰랐던 거, 틀렸던 거와 관련해서 한 방에 오답 노트 클릭하면 그냥 쭉 떠버리죠. 이게 나중에 여러분이 지금 봄서부터 쭉 쌓아놓으면요. 나중에 심화반, 객관식 종합반 가면서 오답들만 쫙 모아서 오답 노트만 다시 공부하면 이미 아는 거는 뭐 더 볼 필요 없으니까 오답들만 쭉 보면 여러분의 실력이 쑥쑥 향상될 수 있어요. 틀린 거를 새롭게 알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파워풀할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 오답 노트처럼 파워풀한 게 아마 없을 거예요.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도움될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이 바른생각의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활용을 잘 하셔서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면 정말 합격할 수 있는 시간 정말 단축할 수 있어요. 꼭 이용하셔라 라고 좀 권유를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바른생각 시간관리라고 나오는데 자, 이거는 우리 스터디랩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바른생각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스터디랩이 4개가 있어요. 입신관, 파이오니아, 챌린저, 튜터링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입신관 같은 경우는 12시간이에요. 하루에 12시간은 미니멈 공부를 해야 돼. 물론 수업 시간 포함한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파이오니아는 하루에 10시간. 챌린저는 하루에 8시간 이상은 공부를 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입신관에 들어가야 되겠어 라고 입신관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라고 마음먹고 들어갔어요. 공부하다가 여기 등원 시간, 퇴원 시간, 그리고 뭐 하루 뭐 수업 시간 이런 것들이 다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했는지가 집계가 돼요. 입신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하루에 12시간을 내가 못 채웠다. 그러면 누적 공부 시간을 못 채웠다. 강등. 떨어져요.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그러면 입신관에 있다가 쫓겨나는 거죠. 짐 싸들고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파이오니아관으로 내려가야 돼요. 근데 어떤 친구가 파이오니아관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그 친구한테 야, 너 혹시 입신관 들어올래? 그럼 이제 입신관 들어갈 자격이 넌 생겼어. 얘는 원하면 입신관에 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승반이 있고요. 독서실변 승반이 있고 채우지 못하면 강반으로 떨어지는 이런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입신관에는 정말 합격을 하려고 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눈에 불을 켜서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 이 거기에 모일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죠. 세무사 공부하는 사람들, 회계사 공부하는 사람, 하루에 12시간씩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바로 옆에 그냥 같이 회계사, 세무사에 같이 준비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공부하고 있는 거 옆에서 보면 자극받겠죠.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옆에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나는 뭐 하루에 뭐 한 5시간만 공부하고 그냥 놀아야지 이런 생각이 안 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스터디랩을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자극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옆에 같이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공부하는 게 시너지 효과가 훨씬 많이 나죠. 이거를 활용하셔라. 이 스터디랩을 많이 활용하시면 여러분에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험생의 올바른 공부 습관을 장착해서 조기 합격을 유도시킨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자, 그리고 바른 생각 교수진의 높은 전문성. 자, 이 바른 생각 교수진은요. 자, 이렇게 좀 구성돼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다 전문가 아니면 박사님이세요. 우리 재무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김현식 회계사님.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죠? 자, 원가관리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김용남 회계사님.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자, 우리 세법을 담당하고 있는 이진욱 세무사님. 세무사님이죠. 세무사님. 세무사로 세법에 굉장히 전문가시죠. 그리고 세법을 또 담당하는 이승원 회계사님. 회계사님이죠. 회계사님. 자, 그리고 이쪽으로 가서 행정소송법을 담당하는 문일 변호사님. 행정소송법, 법이니까 변호사 전문가시잖아요. 그죠? 자, 이런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죠. 전문가들. 회계사, 세무사, 아니면 변호사. 그리고 재정학을 담당하는 신경수 박사님. 박사님이 박사학위 소지자예요. 경제학, 재정학 박사학위 소지자로 이분은 공무원 쪽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경제학과 재정학을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이 정말 틀리지 않고 올바른 지식을, 그리고 또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지식을 가장 빨리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실 거예요. 신경수 박사님. 자, 그리고 상법을 가르치시는 이수천 선생님은 굉장히 재미있으신 분이신데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있어요. 공인회계사시면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두 가지 박사하면서 공인회계사예요. 당연히 세무사 자격증도 당연히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자, 법학 박사, 공인회계사. 자, 회계사의 마음과 실무를, 공인회계사 업무를 실무를 많이 검토하잖아요. 실무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몇십 년 동안 실무를 좀 담당하고 계시니까. 법학 박사예요. 법학 박사. 그러니까 법학자로서 법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마인드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으시죠. 이 두 개를 공인회계사면서 법학 박사학위를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 이수천 박사님이신데 상법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계시죠. 사실 이수천 박사님은 제가 상법보다가 세법학 쪽에 여러분에게 더 추천하고 싶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1차 시험을 보면 언제든지 2차 시험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2차 시험을 볼 때 세법학이라고, 세법학 1부, 2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은 아까 내가 설명했지만 공인회계사 실무를 많이 하면서 세법이 거기서 어떻게 쓰이는가라고 하는 거를 뭐 늘 접하잖아요. 그죠? 게다가 법학 박사 학위고 법학 우리 지금 실제로 지금도 학회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법학자로서 법학자들이 어떻게 법을 다루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세요. 세법학이라고 하는 게 세무사로서 세법에 대한 어떤 뭐 계산하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세무사로서 세법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를 더 연구한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무사로서 회계사 세무사로서 어떻게 하시는 그런 일과 법학 박사로서 법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이 법의 취지와 이 법을 어떻게 응용해야 되는 건가라고 하는 법의 원천 같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풀어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세법학 답안지를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요즘에 세법학, 법학 다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법학 교수님들이니까 세법학과 관련된 교수님들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세법학 트렌드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 교수님들이 어떤 거를 좋아하더라. 나중에 채점할 때 이런 걸 쓰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설명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따라서 사실 이 이수천 박사님은 사실 난 상법보다는 세법학에 여러분들에게 더 권해드리고 싶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이수천 박사님한테 꼭 1차 시험 합격한 다음에 2차 시험 세법학을 반드시 한번 들어보셔라. 그럼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굉장히 강력하게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분은 공인회계사 법학 박사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세법학 전문가이시다.
그러면서 이제 상법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한 조예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튼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아니면 박사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른 생활에 계신 교수님들 믿고 따라오시면 합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3월 세무사 봄기본 종합반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보통 5월 달에 봄기본 종합반을 시작하는데 2달 빨리 3월 달에 저희는 지금 시작하게 됐어요. 왜? 여러분들의 합격 확률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빨리 시작해서 빨리 준비하고 좀 더 익숙해져서 시험 볼 때 내가 시험을 1초라도 더 빨리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스킬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많이 알려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빨리 2달 먼저 시작한 종합반이에요. 여러분들이 5월 달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빨리 시작해서 조금 더 빨리 공부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시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이 스킬들을 좀 더 빨리 여러분이 훈련해서 시험장에서 한 문제, 두 문제라도 더 빨리 풀어서 합격 확률을 높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